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지수가 뭐 양쪽 다 소폭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그냥 짧게만 언급을 좀 해드리고, 어제 얘기해드렸던 게 그 장중에는 한강 노벨상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선 빠졌다. 그래서 이게 돈이 딴 쪽으로 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유력한 게 이제 사료주, 그죠? 곡물 사료주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제 고려산업이랑 미래생명자원 저런 것들이 조금 올라갔으니까 이거 잘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한강 관련주, 그러니까 노벨상 관련주라고 할게요. 한강이라고 하니까 무슨, 그죠? 네, 좀 헷갈릴 수 있어. 지명이란다 이게. 사람 이름인데 아무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노벨상 관련주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노벨상 관련주들은 실제로 급락을 했고, 그리고 사료 곡물주들이 상한가 두 개나 나왔거든요. 많이 갔고, 그리고 시간에서 그 사료를 먹는 닭고기들이 또 시간에서 급등을 했거든요. 시간에서 네, 닭고기. 그래서 그 사료를 먹는 게 또 닭고기 아니 닭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올라갔길래 같이 묶어서 오늘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걸 정확하게 이 흐름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시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들도 또 계속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저기 비만 치료제 이쪽도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폭넓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일단 오늘 뭐 지수는 그냥 끝났어요. 그냥 뭐 좋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코스피 지수인데 일단은 이제 지독한 쌍바닥은 이제 통과를 한 거고요. 보시면 쌍바닥이 맞네요, 그죠? 그래서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살짝 늘어나는 거니까 좋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 증시는 지금 계속 신고가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도 대만 이쪽 증시도 우리보다는 잘 올라가요. 이유는 뭐냐면 일본 증시하고 대만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오는 이유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수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가 요즘에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수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열심히 또 올라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코스피 지수가 열심히 올라오려면 삼성전자가 돌아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올라오는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코스닥 지수는 이제 어떠냐면요, 보시죠. 여기는 뭐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잘하고 있어요. 코스닥은요,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솔직히 지수만 올라가지 여러분들 수익 바로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스닥 지수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다만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코스닥 지수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힘든 거지만 막 자꾸 폭락하고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질려버려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왜 동해안에 무슨 폭풍이나 태풍 올 때 그 파도 치는 거 보면은 솔직히 무섭거든요. 동해 쪽은,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출렁출렁 거리면서 코스닥 증시가 움직이면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응? 이게 뭐야, 그 이제 호수 있죠, 호수. 큰 저수지. 거기처럼 그냥 잔잔하게 찰랑찰랑찰랑 요렇게 코스닥 지수가 움직일 때 테마주도 잘 가고 사람들도 또 많이 또 해요. 주식을. 그래서 이제 그게 좋은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그냥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돼요. 한 850, 900 이상 올라와주면 딱 좋고.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는 그냥 이렇게 짧게만 언급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뭘 보시냐면 종목 얘기로 바로 넘어가. 환율 얘기 잠깐 해도 환율. 네. 요즘 환율이 좀 오르고 있어서 이 환율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분명히 언론에서 또 한마디 할 때가 됐을 거라. 언론에서 뭐라고요? 또 이제 환율이 막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데 괜찮냐 어쩌고 저쩌고 또 말을 많이 할 거거든요. 환율,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거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은 유튜브 유명한 경제 콘텐츠 이런 거 하는 이제 또 그런 유튜브에서 또 환율 전문가를 모시고 이상한 또 헛소리를 또 경청을 하거든요. 돈 벌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죠,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말려들지 말란 얘기죠. 응?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불러다 놓고 또 이제 이상한 얘기 들을 거라고.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거는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고요.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돼요. 잠깐만. 달러 대비 원화가 어떻게 움직이냐잖아요, 그죠? 네. 그 달러 자체가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올해 계속 이렇게 4월달 이후부터 떨어지다가 최근 10월달 들어서 이만큼 올랐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경제가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아니죠.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끼친 거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또 나와서 헛소리를 할 거다. 왜 그렇게 제가 세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 아니, 비싼 돈 주고 이제 그 전문가를 불렀는데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인터뷰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뭐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글로벌 어쩌고 저쩌고 맨날 듣던 얘기 또 종합해가지고 하겠죠. 결론이 뭐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앞으로도 걱정이다, 그래 여러분들 잘 살아라, 뭐 이 얘기 하겠지. 그렇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투자의 기회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씨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아 이제 지겨워 죽겠네.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지치는 거라. 응? 마약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면서요? 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계속 하면 할수록 기분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진대잖아. 그 왜 그러겠어요? 좋은 거 같은데 그게 고통이거든. 유튜브 경제 콘텐츠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거 고통이에요. 고통이라니까. 근데 그게 지식을 쌓는 즐거움을 아시는데 천만에요. 지식은요 쌓이면 쌓일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죽도록 고생을 안 해보셔서 그래. 고생을 해본 사람,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근데 저보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고생해본 사람 알아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고통스럽다는 걸 아직 몰라서 그래. 아직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유튜브 많이 안 봐요. 안 본다니까. 그런 걸 무서워한다고 그래.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달러가 올라서 그래. 달러가 강세예요. 그 원화는 약세로 가야지. 원달러 환율이 그래서 오르는 거고요. 뭐 실제로 여기 보시면 엔화 있죠, 엔화도 올라요. 이게 뭐냐면 엔화. 아까는 원달러, 지금은 엔달러. 엔화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환율이나 뭐 기사에서 환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우리나라 경제 걱정을 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 인간도 돈 벌기는 글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어제 저기 좋아요 좀 한번 눌러보세요.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제 평소보다 2배는 눌러주셨더라고요. 응? 평소보다. 평소에 5개에서 7개밖에 안 찍더니 어제는 10개가 넘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 눌러보라고 했더니 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원래 적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네. 어쨌든 그래도 네, 2배 정도의 반응을 오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까지 얘기해드렸고, 요거 보시죠. 뭐 보시냐면 개별주 테마주 뭐가 움직이는지. 지금 아까 여기 지수 보셨지만 그죠? 지수가 재미가 없죠. 코스닥 지수도 재미가 없고 코스피 지수도 재미가 없고, 그렇다면 대형주는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냥 계속 힘겹게 올라가는 거. 뭐냐면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뭐가 있냐면, 자, 이거 먼저 얘기해 드릴까? 잠깐.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한 게 있는데, 비만 치료제 얘기는 아시죠? 위고비. 위고비에서 이게 오늘부터 이제 그 국내 판매 주문 접수를 했대요. 근데 첫날부터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란이 아니고 대란 조짐. 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루 엠텍 여기 오늘 25% 올랐는데, 비만 치료제 국내 출시 이슈는 이미 다 알려진 거고 실제로 이만큼 올랐습니다. 블루 엠텍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충 10,000원에서 25,000원까지, 즉 한 15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한 거죠. 수익률로 따지면 150%, 그 2.5배 올랐어요. 올랐는데 지금 또 올라가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되게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또 올라간 것부터 보여드린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애니젠 14%. 이거는 많이 간 건 없는데 어쨌든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14%. 샤페론 많이 올랐죠. 여기가 한 1,500원 정도?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1,500원에서 5,000원까지 갔으니까 3배 올랐네요. 근데 지금 또 갈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위고비에서 그 지금 국내 판매 주문 접수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이게 주가가 신고가가 안 난다고 하면 지금이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지.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3배 올랐다니까. D&D 파마텍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이제 그런 주식인데, 여기 대충 25,000원, 여기 5만원. 그리고 정거점. 참고하세요. 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올릭스. 여기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죠? 네. 여기는 없는 걸로 치고, 여기 눌렀다가 올라왔으니까 10,000원. 지금 27,000원. 그러면 2.5배 이상 올라왔네요. 뭐 이래요. 한독은 이제 뭐 잘 아시죠? 여기는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이러고 있고, 한국 BNC 3%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게 비만 치료제 이슈가 끝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이제 많이 올라간 것들이 또 신고가가 날 것처럼 뭐 저러고 있는 것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대봉 LS 이게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이제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이것도 여기가 바닥이 상승을 시작한 자리가 대충 10,000원, 최근에 26,000원,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아까 10,000원에서 시작한 애들이 보통 27,000원 정도에 있던데 여기도 비슷해요. 근데 오늘 3% 올랐거든요. 3%. 근데 시간에서 얘가 상한가에 갔어요. 근데 좀 수상해요. 다시 대봉 LS가 이게 지금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위고비 이슈로 급등을 한 게 꽤 있는데, 장중에는 3%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상한가 갔다고. 이게 왜 수상하냐면, 위고비 국내 판매 이슈는 계속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가려면 진작에 갔었을 텐데 못 가고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대란거래 터뜨리면서 급등을 하고, 여기에서 한 2주 넘게 횡보했잖아요. 거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고. 그럼 여기서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은 이렇게 희말이 없이 떨어지지가 않았을 것 같고, 이때는 증시가 투명한 게 없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세력이 매집한 게 맞다면, 그죠? 맞다면 최근에 여기 보시면 다시 거래가 좀 들어왔죠? 그 여기를 그냥 힘차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오기는커녕 희마리가 없어. 네. 근데 오늘 저기 아까 블루엠텍이랑 에이젠 같은 거 샤페론 급등하는데 고작 3%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상한가 가긴 했는데, 그런데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 만약에 못 뚫잖아요? 그러면 이거
고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뚫어주면은 다행인데 뚫을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0% 중에 한 1, 2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통상 그래요. 근데 이제 그 1, 20%의 확률을 뚫고 올라가면 많이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못 가면요, 그럼 8, 90% 확률로는 고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간의 상한가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세요. 좀 위험해요. 왜냐면은 올라올 때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라오는 거는 참 좋잖아요. 이게 7월 달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올라올 때는 항상 그래요. 처음에 올릴 때 거래가 집중이 되고 그 뒤에는 거래가 별로 없어요. 올라올 때만, 그러니까 기둥을 세울 때만 거래가 많고 누를 때는 거래가 없잖아요. 근데 세력이 팔아먹을 때는요, 올라올 때 당연히 거래가 있어요. 근데 돌릴 때 거래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보면 아니 앞에 비해서 거래가 되게 적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보세요. 이게 주가를 쭉 들어서 돌린 게 딱 9월 달이에요. 9월 달에는 이제 우리 한국의 최대 명절 추석이 껴 있어서 거래가 별로 안 될 때 아닌가요? 연휴도 있으니까 쉬는 날도 좀 며칠 빼야 되고 사람들이 거래를 잘 안 해요. 특히 올해 9월 달은요. 개미들이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하 그걸 앞두고 굉장히 이제 불안해가지고 추석 전에 주식을 거의 안 사더라고. 그냥 추석 끝나고 하는데도 잘 안 사. 거래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래가 안 됐던 게 9월 달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럼 여기 대봉 LS도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거래량을 잘 보시면 9월 달이니까 월봉으로 보시면 돼. 올릴 때 7월 달에 올리는 날이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거래량보다 9월 달에 나온 거래량이 훨씬 아니고 좀 더 많아요. 이거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이게 매집이 맞으면 빨리 올려야지 지금. 빨리 올려주면 다행인데 못 올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대봉 LS가 2011년도 이후에 이런 거래가 터진 게 처음이에요. 그러면 역대급 대량 거래량이란 얘기인데 2011년도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했던 이유는 그때 후쿠시마 원전 일본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 박살나고 그때 난리 났잖아요. 그때 방사능 유출 수혜주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많이 갔었다고. 이때 대장주였어요. 여기서 나오는 제품 먹으면 방사능 그 오염 그게 좀 해독이 된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할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생 난리지겼잖아요. 자기들은 회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도 급등했었죠. 그 이슈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비만 치료제인데 알고 계시면 돼요.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리는 거였는데 지금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매일 판단 잘 하셔야 돼요. 뭐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 저기 뚱뚱하신 분들 많으니까 비만 치료제 뭐 많이 팔리겠지. 대봉 LS 지금 2만원인데 10만원 갈 것 같아. 꿈 깨세요. 꿈 깨시라고. 지금 그건 꿈을 꾸시는 게 아니라 그 마약하신 거야. 웃지 말고 진지하게 들으세요. 그건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그 마약한 거지.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지금. 만원 2만원인데 10만원 간다고요? 3만원도 지금 갈까 말까 지금 걱정되는데 아니 갔으면 좋겠어요.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 근데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할 때 한 100번 중에 두세 번 빼고는 거의 다 맞춰요. 그냥 두세 번 틀릴 때도 있어요. 더 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맞춘다. 걱정돼서 그래. 지금 신규 매수는 글쎄요. 참고하세요. 이 얘기를 길게 하려고 지금 준비한 게 아닌데 걱정돼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디길이도 똑같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쳤다가 이만큼 올라왔죠. 두 개를 가지고 가서 비교해보면 뭐 거의 똑같겠지. 오른쪽 게 더 길다. 오른쪽 게 더 기네. 투매가 좀 세게 나서 그래. 네, 그러니까 목표치도 이제 뽑은 겁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네.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노벨상 관련주를 얘기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강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시죠. 헷갈리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예스24 상한가 2개 나왔었고 오늘 아침에 8% 급등 출발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시작은 좋았고
25%까지 급등했었지만 끝날 때는 이제 시초가보다 좀 밀렸죠. 그래서 전일 대비 그냥 5% 상승 마감으로 끝났고 거래가 많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거래량보다 적으니까 세력이 안 나갔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올릴 때 거래가 있고 뒤에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래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점상가에서 풀렸기 때문에 이제 오늘 풀린 거라서 거래가 터지는 건 당연한 건데, 이 거래량이 크게 놓고 보시면 코로나 때 있죠. 그때 터진 거래량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을 해야 되는 거래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습게 아니 괜찮겠지 이렇게 보실 거래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냥 아무튼 이게 풀렸고 상한가 못 갔고, 근데 한세 예스 이서홀딩스 이게 아마 데미지가 크실 것 같아. 이게 이제 한세 예스 이서홀딩스는요, 최근에 거래가 거의 안 되던 주식이에요. 거의 무슨 우선주나 품절주급으로 거래가 거의 안 되던 주식이었는데 대형 호재를 만난 거죠. 그죠? 그래서 상한가가 두 개가 나왔는데 뒤에 홀딩스라고 붙으면 대부분은 이제 지주회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게 물리신 분들 못 나왔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마이너스 4%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상따한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상한가가 되게 강하게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근데 거래는 되게 많다고. 그러면 상따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단 5%, 10%라도 먹으려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 목표치도 굉장히 높아요. 왜? 목숨 걸고 들어왔거든? 내 목숨을 걸었으니까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침에 마이너스 건방지게 4% 급락 출발했다? 그럼 안 파시거든? 근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끌려 내려갔어요. 시초가 대비 윗꼬리가 없죠. 상승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끌려 내려가서 아랫꼬리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루 종일 떨어졌다. 마이너스 20% 손실인 거죠. 분차트 보시면 그냥 계속 떨어진 거예요.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탈출을 못 하셨을 겁니다. 반등에 나올 수 있을까요?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좀 부정적입니다. 반등이 세게 나오려면 오늘 이 음봉의 거래량이 좀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 윗꼬리도 없고 아랫꼬리도 없는데 거래가 전이랑 어제랑 똑같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세게 나오려면 사람들이 손절도 많이 하고 이 주식을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얘 안 되겠다, 탈출하자. 그러면 반등이 세게 나와요. 손절한 사람이 많고 포기한 사람이 많을수록. 근데 이 거래량은, 이 캔들의 이 거래량은 사람들이 포기한 게 아니라 더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신규 매수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제 조금 먹고 팔았다가 오늘 다시 사서 또 물렸거나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등이 내일 바로 안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예림당 상한가 2개 어제 추가 양봉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끝났죠. 거래량이 무지하게 많이 터졌어요. 창사 이래 최대입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면요, 이게 3일 동안 이만큼 터졌거든요. 세계 보이시죠? 이 정도면 연봉으로 볼까? 최근 3년치 거래량일 것 같은데 3년치는 안 되겠구나. 22년하고 23년 거래를 더해도 얘가 안 돼요. 21년이랑 23년 거래량을 합치면 똑같아지겠다. 엄청난 거래가 3일 동안에 무지하게 터진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어제 경고했잖아요. 이거 조심하시라고. 탈출 기회를 주면은 탈출하라고. 얘는 다행히 마이너스 11%에서 시작했는데 장중에 6%까지 올라왔거든요. 탈출했었어야 돼. 탈출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돼. 이 바닥은요 무서워요. 욕심내죠? 철저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무리수를 두죠. 대가를 치른다니까. 근데 죽으라고 안 팔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주식 사서 아무리 힘들어도 잘 들고 있죠.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했건,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했건, 나쁜 일을 했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한 거의 대가는 뭐겠어요? 수익과 레벨업이죠. 레벨이 늘어요. 경험치가 쌓여서 레벨업을 한다고요. 근데 욕심부리면 레벨업이 아니라 이제 파산이죠. 밀리의 컴퍼니 K 여기도. 그러니까 이틀 동안 올라간 거 다 빼버렸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거래도 많이 터져가지고. 이런 거 반등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삼성출판사 반등 먹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바로 빼버리죠. 이게 뭐 한강 이 사람의 이제 책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논하진 않겠습니다. 뭐 책을 읽진 않았으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청소년들이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많던데요.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제목은 채식주의자니까 뭐 인류와 평화와 인권 뭐 이런 거 사랑하고 그런 거 같은데 뭐 형부하고 처제하고 뭐 성관계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나오는데요. 뭐 읽어보시든지요. 네. 서평해 보니까 그렇던데 형부하고 처제하고 성관계 뭐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청소년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평가는 스스로 하셔야 되니까. 근데 저는 제 애들한테 읽어보라고 하는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읽기 싫은데 그걸 애들한테 읽으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그죠? 네.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잖아. 네. 제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고.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할까요? 한강씨 욕하고 싶어서? 아니요. 네. 욕하고 싶으면 아무도 없어요. 네. 관심 없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이제 문화적 이슈가 탁 터지면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근데 그러면 반드시 며칠 안에 어두운 면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 채식주의자가 영국에서 주는 부커상인가? 그거 받을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또 노벨상 얘기가 나오니까 책의 내용이 뭐냐 이게 막 나오더라고요. 어두운 면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 상한가 가던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시들해져요. 순간 시들해져. 그리고 저번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 옛날에 2020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그죠? 그때 영화제 가갖고 싹쓸이 했다고. 그때 제가 맨 마지막에 말렸어요. 사지 마라, 맨 마지막에 사지 마라. 저희 방에서 수익 났거든요. 밑에 사서 있던 게. 저희 방에서 상한가 2-3개 막 이상 나오고 우리는 수익이 났다고. 근데 마지막에 저거 물리지 말라고 막 얘기를 많이 했다고. 왜냐면 아카데미 상을 받았는데 더 이상 받을 상이 뭐가 있냐 그랬어요. 그때 상을 다 쓸었거든요. 최고의 권위가 있는 영화제. 마지막에 아카데미 상이었어요. 상업 영화인데 거기서도 쓸었어요. 더 이상 상 받을 게 없잖아요. 더 이상 호진할 게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죽으라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자, 꼭 그때랑 똑같아요. 물어볼게요. 노벨 문학상 말고 더 높은 상이 있어요? 없죠. 적당히 수익 내고 나와야지. 네? 제 말에 동의하시면 오늘도 좋아요 좀 한번 눌러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노벨 문학상보다 더 큰 상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줘봐요. 그리고 저기 유튜브에 뭐 댓글 이제 쓰셔도 되니까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주관적인 거 말고 객관적으로 없잖아요. 좀 모르겠는데, 그죠? 그러면 적당히 먹고 나왔어야지, 그죠? 한국재질을 어제 저희 방에서 여기서 싹 팔아버렸잖아. 어제 상한가 가기 전에 팔아버렸어. 이게 웬 거냐? 확 팔아버렸어. 회원들이 이제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 내고 파셨다고 보시면 안 팔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죠? 아침에 마이너스 2% 하락 출발해서 끝날 때 마이너스 13%로 끝났어요. 끝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이거 못 하신다니까. 오랜 경험을 하니까 알잖아요. 이 정도면 됐다. 일단 털고 나가자. 이게 웬 거냐? 확 팔아버리잖아.
깔끔하죠? 이렇게 해야 돼 요즘에. 요즘 애들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수익 났으면 빨리빨리 챙기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10년 전에는 거꾸로 얘기했어요. 아니 뭘 그거 가지고 이렇게 빨리 파시냐고. 그래갖고 돈 버실 수 있겠냐고. 막 뭐라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막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안 팔고 뭐 하냐고. 그죠? 그리고 시간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쭉 떨어지고 웅진 싱크빅 뭐 이런 거 다 떨어지고 웅진 싱크빅은 차라리 급등하지 말 걸 그래서 다 내려왔어요. 원위치 반등 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 다음에 어제 왜 시간에 의해서 얘네들이 급락을 하고 그리고 고려산업 같은 사료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급등을 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시간에 의해서 5%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게 어떻게 됐어요? 시간에 상한가 하자. 시간에 난다. 오늘 상한가 하잖아요, 아침부터 시작하면서 그냥 안 쉬고 그냥 쭉 올렸어요. 정말 상한가 잘 갔어요. 깔끔하게. 경상도 분들 계시죠? 경상도 분들. 각 지역마다 이제 다 특징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경상도 특징 중에 장점이 그거잖아요. 뒤끝 없는 거. 깔끔하게, 그죠? 깔끔하게 갔어. 경상도 스타일인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냥 촥 가자 그러면서 그죠? 이렇게 가니까 오랜만에 이제 한탑이라고 있어요. 옛날 이름 영남제분 얘도 오늘 상한가 갔어요. 이게 보시면 사료주 중에서 누가 급등이 세게 나왔냐면 낙폭과대 심한 애들. 한탑 이거 거의 걸레됐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그죠? 여기 밀가루 많이 팔잖아. 고려산업 이 멀쩡한 주식을 세상에 여기 최근에 무너뜨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에 지금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원래 미국이 금리 인상을 그렇게 미친 듯이 하기 전에는 개별주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그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뭐 금리 인하를 미국이 금리 인하했는데 주식이 안 간다고 막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았죠. 왜? 본인들이 눈치를 못 챘으니까. 근데 제가 막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올라간다 종목도 올라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본인들이 못 느끼는 거다. 설명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어제 사료주에 대해서 큰 호재가 나온 게 없었어요. 없는데 그냥 올리려고 기사를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와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고 싶으니까 기사를 붙인 거지 그냥. 시간에서 딱 5%밖에 안 올라가는데 바로 상한가를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탑이 따라갔고 그 다음에 낙폭과대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미래생명자원 오늘 20% 이상 급등. 저희 방 보유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신성홀딩스 저희 방 아직 물량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급등했었잖아요. 무방에서 한일사료 얘기 많이 했었죠. 얘도 오늘 20% 이상 급등. 대주산업 낙폭과대 심했는데 거래 들어오면서 급등. 이제 바닥생활 청산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재미있는 거는 여기서 안 끝나고 어떻게 돼요? 안 끝나고 오늘 시간에서 닭고기가 가더라고. 닭고기 재밌어요. 마니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시간이거든요.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차트 보세요. 엉망이죠. 엉망이죠. 여기서 상한가. 마니커 FNG 상한가입니다. 마니커보다는 마니커 FNG 차트가 훨씬 낫습니다. 여기 앞에를 기준으로 했고 지금도 그렇고 둘 다 상한가죠. 닭고기는 또 할인이 있죠. 할인도 지금 보시면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지금 오늘 6% 올랐어요. 시간에서 거래도 꽤 됐어요. 내일 기대가 돼요. 그 다음에 체리브로. 아유 뭡니까 이게. 누가 보면 저기 회사 망하는 줄 알겠어요. 회사가 힘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래 만들어놨어. 그냥 개미들이 힘드니까 집어 던진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놨어. 닭고기 관련주 올라갈 만한 뉴스가 있었나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냥 갔다가 붙인 겁니다. 어제 사료주처럼.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오늘 급등했던
사료주들이랑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다만 고려산업은 앞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또 간 거예요. 한탑은 근데 만들어 놓은 것도 없는데 상한가 간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급등한 이 닭고기 관련주들을 내일 아침에 한번 잘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뭐를 배울 수 있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딱 한다고 하니까 개별주 테마주들이 옛날처럼 움직이는구나, 돈 벌 수 있는 저렴의 기회가 맞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침에 오늘 반찬 사 먹을 단탁거리로도 좀 보이실 겁니다. 바로 들어가서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부정적이실 거예요. 우리 방 에이스였던 분들도 멘탈 나간 분들이 있거든요. 소수긴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이 멘탈 나간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 방에서도 있었다고. 최근에도 한 2명 봤어요.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는데 그만큼 시장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지금 기회 같긴 한데 주식을 쉽게 사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바닥인 것 같아서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다시 진검승부방에 들어올까? 근데 왠지 망설여지실 거라고. 그러니까 시간 질질 끌다가 바닥에서 주식 살 수 있는 게 다 놓치고 나중에 종목들 다 급등하고 나서야 그때 서야 들어간다고. 뒤늦게 돌아도 수익을 내실 수 있지만 기존에 있던 회원들 수익률을 못 따라가요. 왜? 주식을 계속 들고 있던 사람이 수익을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좋은데, 제가 백날 그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안 들어올 거거든. 들어올 사람은 들어와요. 근데 얘기를 막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신규 회원 들어와요. 잠깐 지나갔던 회원들도 다시 들어오는 분들이 있고. 근데 여기 무방만 들으시는 분들 있죠, 오랫동안. 그분들은 쉽게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게 될 테니까 그거 감수하시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돼서 그래요. 나중에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자괴감이 들거든요. 더 힘들어진다. 돈도 못 벌었는데 너무 늦어서 자기 자신을 한탄을 한다니까. 그거 하지 마시라고.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안타깝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 사료주들까지 움직이는 거,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한국도 금리 인하하고 중국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1분 남았는데 1분 동안 짧게 얘기할게요. 지금 뉴스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을 안 할 것 같고 조금만 할 것 같다, 휴전할 것 같다, 그런 헛소리 많이 나오죠. 제가 외신을 이렇게 쭉 본 결과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조만간에 이란을 전면적으로 칠 거랍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딴 데 가야 될 게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답니다. 그러면 조만간 그쪽에서 무슨 전쟁이 하나 터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직도 뉴스에서는 트럼프가,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 트럼프가 해리스를 많이 추격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일 수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 이름이 트럼프 미디어거든요. 트럼프가 직접 세운 SNS 회사인데, 바이든하고 토론회하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트럼프가 될 거라고 봤으니까. 여기 펜실베니아 맞나? 트럼프가 이제 유세 현장에 총 맞았죠. 그때 잠깐 급등했었거든요. 그런데 해리스가 등장하고 나서 여기쯤이에요. 해리스가 등장하고 바이든 사퇴하고 해리스 등장. 미국의 주류 언론들, 우리나라 이제 어리석은 썩어 문드러질 놈의 언론들이 해리스에 대해서 해리스를 띄울 때 트럼프 미디어 주가도 사실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달 동안, 한 달이라고 20일이거든요. 3주 동안 이만큼 올랐습니다. 저점 11달러, 최근 30달러입니다. 거의 3배 올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은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욕한 겁니다. 썩을 놈의 언론들이라고. 왜?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해줘서가 아니라 공평하라 이거예요.
다들 홍보하잖아요. 자기들은 정의롭고 공정한 언론이라고. 공정하면 똑같이 얘기해야지. 응?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옵니다.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저기 비트코인이 어제 급등했거든요. 왜? 트럼프가 대통령 될까봐. 근데 그런 기사는 잘 안 나오잖아. 나오긴 나와요. 찔끔. 근데 거의 안 나온다. 현재까지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 다음 요번에 이제 11월 5일날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이 상태로 가면은 트럼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이런 얘기는 유튜브에서 잘 안 해주잖아요. 그죠?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왜 얘기를 안 해주냐고.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는 이 정보를 이거 어렵게 알아낸 거 아니에요. 다 공짜로 보는 건데 왜.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줄까?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아셨죠? 그러니까 항상 냉정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객관적으로. 네. 이 상태로 가면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저는 예뻐 보입니다. 바이오주도 예뻐 보이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잠깐만요. 이분도 테마주 매매를 되게 잘하시고요. 그리고 설명도 더 잘하세요. 잘하신다고. 네. 여기 사료 곡물,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여자분이라서 바이오주 잘하시니까 이쪽에 비만 치료제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